네, 안녕하세요. 비주스쿨의 디마입니다. 네, 오늘은 식품검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식품검역이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식품검역 대행사에 계신 대표님을 만나보고 한번 자세히 내용을 들어볼 텐데, 초보자분들을 위한 내용도 있고 식품검역을 이미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부터 식품 검역하는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보시고 잘 대비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대행사 대표님을 만나서 식품 검역이란 무엇인지 또 지금 식품 검역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입된 식품 및 식품기구, 용기, 포장 등에 대해서 식품검사 검역 신고를 대행하고 있는 비전 컨설팅의 장종욱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장코치라는 닉네임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보통 이름 들을 만한, 아실 만한 기업들도 상대하고 있고, 이렇게 1인 셀러분들이나 작은 규모의 기업들과 함께 거래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3년 전부터 이제 셀러분들 요청을 받아서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나 좀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과도 함께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3년 정도 되신 거예요? 이 1인 셀러분들을 상대한 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실제 이 검역 업무 진행한 지는 거의 10년 정도. 10년이요? 네. 지금 20대 아니세요? 네, 좋습니다. 네. 하시는 일이 식품 검역이잖아요. 네. 식품 검역이라 하면은 이제 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게 되게 생소한 단어인데 네. 이 유튜브 채널이 초보자분들이 많이 보세요. 그래서 식품 검역이 뭐야? 그냥 먹는 건가? 막 이런, 그러니까 먹는 거를 검사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지만 좀 빠르게. 네. 식품검역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수입하실 때 식품이 닿는 기구나 용기, 포장 등에 대해서 시약처에 신고를 하고 들어올 때 받는 검사를 말합니다. 정확한 용어 명칭은 식품검역보다는 식품검사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줄여서는 식검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식품위생법 기준과 규격에 따라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기로는 입에 닿는 건 다 검사 대상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식품이 접촉하는 면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칫솔 같은 거나 쟁반 이런 것들을 검사하진 않고요. 식품이 닿는 접시, 그릇, 텀블러, 그라인더 이런 것들 모두 검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식품이 닿는 곳이라 하면 이제 컵이나 도시락통이나 네. 식판이나 이런 거 다 대상인 거잖아요. 네. 이 식품이 닿아서 그게 이제 사람 입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거 다 대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먹는 건 아닌 거네요. 음식은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음식도 대상이고요. 그러면 네, 사람이 섭취한 식품 네. 또 모두 다 식품 검역 대상이고요. 식품이 닿는 모든 기구도 다 대상이고요. 그러면은 식품 검역을 할 수 없는 식품이 또 있나요? 일단 국내에서 국내 시약처가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국내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나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들어올 수 없는 원재료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치즈 중에 곰팡이 펴있지만 외국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네. 국내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못 들어온 치즈 종류도 있고요. 네네.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긴 한데 외국에서만 판매하고 국내에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보존료가 우리나라 기준치보다 좀 높게 들어가 있다거나 어떤 성분이 우리나라에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예 수입조차 할 수 없고요. 그러면은 그 검역 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식품 검역을 왜 꼭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네.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가 국내에서 나고 자란 것들은 그나마 우리가 안심을 좀 할 수 있는데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유출이 되고 거기서 나온 쌀, 그 물이 닿는 채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내가 먹고 있는 식탁 위에 올라온다는 거 생각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돋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검사를 해서 이 문제가 있다면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게 우리가 기준을 정해놔야 되는데요. 정말 안전한지는 정말 소비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약처에서 기준과 규격을 가지고서 모든 식품과 식품기구, 용기, 포장 등은 수입할 때마다 시약처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런 쪽에는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래서 민감하죠. 좀 까다롭죠.
네, 우리나라 일단 기본적으로 까다롭고요. 다른 나라들보다도 좀 더 까다롭습니다. 해외에서는 유통되고 판매되고 먹고 있는데 못 들어오는 제품들, 식품들 꽤 있고요. 그러면 검역을 이제 받기 전에 사전에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예상은 못 해보는 거죠.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KC 인증 같은 인증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KC 인증은 사전에 물품을 가지고서 검사를 받아보고 페일이 떠도 다시 진행하고 비용만 들이면 그렇게 해서 가능한데 맞아요. 시약처를 통해서 신고하는 제품들은 매 수입 시 들어오는 그때그때 들어오는 물건을 가지고 검사를 한 것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사전에 확인할 수 없냐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전에 그 검사받을 소량만 가지고서 국내로 가져와서 사설 검사소의 시약처 기준으로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만 시약처를 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가 테스트로 돌려보는 거기 때문에 그 돌려서 적합이 나온지 부적합이 나온지 확인하고 본 물량을 좀 수입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1000개, 2000개 아니면 뭐 100개, 200개더라도 비싼 물건을 한 번에 가져왔다가 부적합이 나와가지고 폐기 또는 반송한 사례도 있거든요. 어쨌든 시약처 법에 따르면 가져온 게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공문도 나오고요.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대본에 없는 게 나와서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오히려 더 편해요, 네. 그게. 네. 만약에 제가 접시를 1000개를 샀어요. 이렇게 해서 폐일 뜨면 그냥 다 폐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테스트용으로 한 개만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장코치님한테 이거 테스트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의뢰하는 게 자가 테스트 개념이죠.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맡기는 거죠, 어쨌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통과됐어요, 이 한 개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됐구나 하고선 1000개를 또 들어와요. 네. 그럼 또 그때 테스트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전 검사는 사전에 받는 검사로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시약처에 전송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먼저 받은 게 통과가 되더라도 본 물량 수입했을 때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시약처 입장에서 그게 첫 번째 검사인 거라서. 네. 사전 테스트는 큰 리스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네. 통과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또 이렇게 해보는 거잖아요, 사전에. 그게 그렇죠. 비용은 거의 비슷한 거죠. 동일합니다. 스스로 신고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업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의 일들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뭐죠? 사실 혼자 할 수 있다는 건 말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잘 처리되거나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상표권 출원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해가지고 프로그램 다운받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어려워요. 그리고 결국 등록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시약처에 전화하고 알아보고 다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갑자기 나오는 이슈들도 파악하기 좀 어렵고요. KC 인증은 약간 딱 듣기만 해도 복잡해요. KC 인증이라면 뭔가 복잡해. 저도 복잡합니다. 네. 근데 식품검역이라면 이거 그냥 서류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네.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식품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게 복잡하네요. 저는 되게 간단할 줄 알았는데 막 공부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 디테일하게는 못 알려주시죠? 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기구용기 이쪽으로 말씀드리면 재질에 따라서 검사비가 달라집니다. 도자기제 얼마, 스테인리스 얼마, 플라스틱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합성 수지제도 폴리프로필레닌 PP 얼마, PC 얼마, ABS 얼마 이렇게 다 다르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텀블러라고 치면 텀블러 본체 내부, 뚜껑 안쪽, 뚜껑 안에 있는 패킹, 뚜껑 가운데 있는 패킹, 뚜껑에 있는 막에 위에 있는 거, 옆에 붙은 거 해서 그리고 갑자기 안에 쉐이크볼이 있어야 스테인리스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다 다르기 뭔지 때문에 알 것 같아요. 예, 질문이 특히 뭐 텀블러인데 얼마예요? 라고 하면 답을 못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비싼 재질이랑 싼 재질 이렇게 차이를 두면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대략적으로만 대략적으로 제일 싼 재질은 10만 원이면 검사할 수 있고 그게 어떤 재질이죠? 유리제, 도자기제가 검사 항목이 작습니다. 그러면 비싼 재질은 대표적으로 어떤 재질? PET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거 팩트? 네네, 팩트도 좀 가격이 나가고요. 고무제도 좀 나가는 편이고요. ABS
일반인들이 흔히 이 재질 뭐야라고 하면 알 수 없고요. 저도 보고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막상 재질 받아서 검사 넣었는데 검사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뭐 예를 들어 녹아야 되는 재질인데 안 녹으면 이 재질 아니구나 하고 빠꾸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플라스틱이죠. 아니, 우리는 다 플라스틱인데. 그렇죠. 이거 다 플라스틱 다 플라스틱이죠. 근데 그러면 전화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플라스틱 한 개. 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얼마예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 네, 플라스틱의 정확한 종류는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제품 색상마다도 또 검사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개 준비한 게 지금 이렇게 컵 모양이 똑같잖아요. 근데 밖에 보면은 프린팅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별개로 보나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닿는 면의 색상이 동일해서요. 안쪽에 보시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식품에 닿는 면은 이 안쪽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생각할 때 이 바깥쪽에 입을 대고 마시니까 여기도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것까지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네. 하지만 시작처에서는 1차원적으로 이 재질에 대해서만 검사를 합니다. 입이 아니고 이제 식품이 들어가는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은 분명히 제조사도 같을 거고 안에 있는 재질도 같을 거고요. 색상도 같기 때문에 한 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제품으로만 검사를 받아도 이 제품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전체가 뭐 빨간색, 검은색. 그러면 다 개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뭐 비용 말씀드렸었는데 그 식품 검역 진행 시간?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보통 진행 시간은 검사 기간만으로 따지면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고요. 사실 검사 항목이 적은 제품들은 5일, 6일 만에도 나오는 거고 좀 긴 제품들은 10일, 14일 걸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7일에서 10일 걸린다고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글 표시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작업이 다 되어 왔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으로 끝나고요. 만약에 작업이 안 돼서 들어왔다. 그럼 국내에서 작업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까지 좀 별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식품 검역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그 식품 검역 받은 제품을 누구나 다 팔 수 있는 거죠? 그 누구나라는 것은 식약처로부터 영업 등록을 한 업체여야 되고